네, 11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고, 다문화인이라고도 하고,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이런 용어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을 한번 보면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도 있고, 세터민 청소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입국 재동포 가정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세터민이고, 세터민 쪽의 가정이고,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다시 재입국한 이제 재동포 가정의 청소년들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입양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한국은 경제 수준이 상당히 상승해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 추세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 여건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를 입양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 상당히 입양 일종의 보냈죠, 입양을. 그래서 어 그러한 이제 역으로 해외 입양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입양을 해오기 때문에 대체로 가정 환경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있죠. 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죠. 1990년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게 이제 공산,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련의 해체,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생국이 생기고, 또, 동독이 해체되면서 독일이 통일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권과 자유권의 국제 이주가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국내도 상당한 이제 외국인이 증가하게 됐죠. 중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해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을요, 우리가 2024년에 2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구가 250만 시대를 돌입했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OECD를 기준해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OECD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25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구를 한번 따져보니까 27만 5,990명이 총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만 6세 이하가 외국인 자녀들이요. 만 6세 이하가 11만 4,555명입니다. 그리고 7세에서 12세까지가 9만 2,368명이고 만 13세에서 15세가 3만 4,445명 그리고 만 16세에서 18세가 18,680명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많은 게 만 6세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어,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18만 1,178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5만 5,780명이었고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걸로 앞으로도 이제 예상되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문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통계는 양적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죠. 통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통계 자체에 이 통계만을 믿으면 또 안 되죠. 왜냐면 통계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통계는 어떤 추이를 살피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를 약간 예측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볼 때 통계의 추이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아까도 했지만 2013년에 비해서 한 2023년 10년간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그 추이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원인들이 계속 살아있다면 강화된다면 이렇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쓰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지만 미래는 예측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안개에 쌓여 있는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개 절벽을 생각한다면 앞에 미리 예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추이를 살피고 변화 요인을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상당히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더 보충해야 될 것은 그런 과거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느냐를 볼 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역사는 현재를 올바로 보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을 가지고 또 통시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해야 되겠죠. 다른 영역의 이제 질적 연구들도 보충을 함으로써 통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일반 이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질적 연구라는 질적인 자료라는 거 결국은 깊은 이해는 그러한 역사 비교나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비교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여러 가지 그것을 보충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통계를 우리가 볼 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계에만 얽매여도 안 되고 그래서 역사와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지만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더욱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보는 관점,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죠, 지금.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년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패널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추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죠. 특히 현대 학령 전 아동이 감소하는 추이가 있어요, 최근에. 그것은 외국인 여성들이 혼인 연령이 30대로 상향했습니다. 전에는 20대였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아동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지금 원주민, 그러니까 우리의 저출산 경향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저출산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증가가 있고요. 그 결국은 이 후기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문화 특정 연령의 발달상 결핍이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도 이제 꾸준히
우리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구 구성이 외국인 여기 말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구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교육 체제의 특성이 여전히 이제 미비하다는 거 봤고요.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같은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누적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 통합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어, 우리가 앞서 봤던 듯이 베리의 문화 분류에서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의 이제 문제가 우리 사회의 통합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사회 통합적 가치는 계속 높여가야 되겠죠. 우리 사회의 역량이죠. 그것이 문제는 장애인도 그렇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런 역량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를 보면 역시 사회 통합적 정책으로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 정책을 펴고 있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정책은 약간 이제 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같이 그런 양적 통계와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예방하거나 또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퇴치하는 그런 그것이 프로그램을 이제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회 통합 방식의 정책을 만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고용노동부 어떤 정부기관이 있죠. 이런 정부기관에서 문학, 음악, 춤, 연극, 영어 등 다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만들어서 그런 유형들을 보면 이제 문화 기반 시설을 기준해서 보면 문화의 집, 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및 미술관 순으로 이렇게 문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보면 한국문화 동화 그리고 한국문화 체험, 상호문화 이해, 한국인 대상 문화체험, 이주민 모국 향수, 그리고 기타 순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 이주 여성을 제일 많이 이제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민과 선주민 여기서 선주민이 나오는데요. 원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순으로 이렇게 대상자들이 그 순을 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주민이라는 용어는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21세기에는 이제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한 국가 내 다른 집단과의 문화적 차이 이게 이제 적응과 반응의 관점에서 연구한 게 있었다 있죠. 이 반응의 관점에서 쓴 게 이제 자양동을 본 논문이 있는데 자양동 쪽은 이제 잘 융합돼 있다. 사회 통합이 잘 돼 있다. 한국인 원주민인 한국인의 반응도 좋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영토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선주민 그런 것은 지배적인 문화 모델 하에서 예속과 차별의 경험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19세기는 국가를 형성하는 시대였고 또 19세기가 관통하는 것은 20세기로 오면서 제국주의적인 그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죠.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의 열전을 거치고 냉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생 독립, 식민지에서 독립된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국제 이주가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그 통치 방식
지역에서 여러 가지 원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들 다시 독립국가들이 형성되면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독립국가들이 그 전후를 통해서 많이 독립국가들이 형성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이나 태평양 쪽에는 여전히 우리가 식민의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 21세기의 지배적인 문화 모델 하에서 예속과 차별의 경험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구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원주민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다문화의 문제 이전에 원주민의 권리의 문제는 여전하죠. 그래서 원주민의 권리는 국내법이나 조약, 국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류 문화, 일종의 서구 어, 남성, 서구 남성, 백인 이쪽의 문화들의 세계하고 또 다른 세계들이 우리 이 지구상에는 존재한다는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주류 사회학만이 전부다 이렇게 보면 반쪽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원주민의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도 탈식민이 안 된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한 25%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건 춤과 연극 수업을 통해서 언어 문제가 상당히 있죠, 항상. 언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발표력, 자신감 향상을 초점에 맞춘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취학 혹은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 다문화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문화 공존과 문화 다양성 이해라는 이제 공식적인 목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관주도적으로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의 우선적 목표가 있다는 이 적응의 문제, 한국 원주민들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적응과 반응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역시 관주도적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데만 이렇게 우선적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이제 한계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 가치 대우, 문화 향유, 주도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앞으로의 과제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외모부터 다르죠. 그래서 외모적 특징, 학습 부진, 언어 발달의 지체, 이런 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학업이 부적응한다든지,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리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학업 부적응은 이제 빈곤한 경제 상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또 부모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공백이 생기죠. 이렇게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이런 학습 결손 누적을 의무 교육을 중학교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의무 교육을 이제 중학교까지 넓혀 놓았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개선이 되지만 여전히 학습 결손에 누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기초학습 능력이 당연히 낮겠죠. 교과목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청소년들도 국영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다문화 청소년의 교과목 어려움에서 사회가 있잖아요.
역시 여기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문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독특하죠. 그리고 또래 관계 문제를 보면 이제 집단 따돌림은 외모적 특징도 있고 또 학습 부진을 하다 보니까 또래 집단들과 따돌림이 좀 있죠. 그래서 외모적 차이가 클수록 이제 따돌림 비율이 높다 이런 어, 통계도 있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다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또 친구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욕설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감금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종의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자아 정체성이 혼란이 있죠. 아까 통합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혼란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낮은 자아 정체감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본인이 외부에 대해서 폭력성을 나타낸다든지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부적응이 있죠. 새떠민 청소년들은 이제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중국이나 제3국을 체류하는 동안이 6개월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뭐 굶주림, 학대, 인신매매, 성폭력, 심한 노동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다분히 정신의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체 발달과 성장에도 상당한 이제 발육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트라우마, 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청소년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이제 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어,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양성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진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한다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되고 정보 습득도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 태도의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부모가 양육하느냐 그런 태도, 한국어 습득 정도, 그리고 학교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알아서 결국은 이제 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도자로서 또 전문적 지도자로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이렇게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도 용어에 민감해야 됩니다. 육성한다는 건, 그, 바람직하지 않는 용어죠. 이러한, 교육이란 표현을 더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이제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통합 사례 관리자가 역할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은 일종의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 마당발이 돼야 되죠. 정보들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알고 그 자원 연계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점검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같이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필요성이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인지 다문화 청소년의 자신감과 성취감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별히 교육 격차 해소 지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교육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교육 제도에 잘 착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문화 청소년은 모국어와 모국 문화는 이제 국제화 시대의 큰 자산이다. 오히려 그걸 잘 강점 강화 입장에서 잘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문화 청소년들의 뭐 미래상은 다문화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하고 또 다문화 지도자가 되게 함으로써 상당한 이제 그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사회 지원에 이제 자원 연계 문제가 있다겠죠.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해주고 상호 존중하는 활동 공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하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 인식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죠. 인권 유린의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나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니까 마치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인권을 함부로 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보도되는 것과 같이 인권 유린적인 문제는 없어야 될 겁니다. 법적 보호 및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의무화해서 통합으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을 누구나 그러한 이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또 전달 체계 확립 등 법령의 구체적 확립이 필요하다. 주변인이 아닌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활동을 장려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되겠다. 주류 사회의 이론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주류 사회라는 게 뭐 주류가 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 원주민과 같은 함께하는 당연한 꿈과 비전을 가진 청소년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러한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또 강화시켜서 그걸 이루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일종의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회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사회 통합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터민 청소년 정착을 위해서 이제 대안을 마련해 보면 세터민 청소년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 살아간 사회주의 체제가 다르죠.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인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 자체가 일당 독재 체제죠. 그리고 보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일종의 국가 체제를 일정 부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국가도 소멸되면 공산주의로 흘러가죠.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의 모순점은 복지 체제로, 복지 제도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종의 복지와 사회 보장과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 중층적 안전지대를 만들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서로 다른 이 체제의 사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분단
또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단 하에서의 세터민은 일종의 낀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단과 다문화는 상당히 이질적인데 분단돼 있고 다문화 시대에서 우리가 통일과 다문화 시대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향해 가야 되겠죠. 여기서 통일은 뭐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 분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통일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서 통일될 수도 있지만 통일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같이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러나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수천 년 역사의 그 큰 대륙에서, 분단과 통합의 시대입니다.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본질 중시하는 중화의 문제는 항상 이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더 그 부분이 큰 대륙을 가지고 분단됐다가 통합했다가 또 분단됐다가 통합했다. 이 역사를 계속 중국 역사를 보면 그렇게 왔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다 갖고 있고, 우리도 분단과 다시 통합의 문제들은 계속 그 민족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시간과 장소와 인간들의, 군상들의 버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분단으로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왜 분단됐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터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가 보통 TV를 보면 이제 세터민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나오는데 불쌍하고 촌스러움다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정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배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피에르 브르디에가 갖고 있는 구별짓기의 시선들,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고정관념을 갖는다든지 이런 이제 뭐 결핍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입관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혐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질적인 문화는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들도 강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점이 있고 인내심이 강하고요.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자아 실현을 해가는 적극적 존재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 스스로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혐오 감정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이 쭉 누적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수성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용어에 대한 이제 그런 민감성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사이에 이런 이제 차별성이나 이런 시선들을 스스로 깨달아서 약간 이제 인식 전환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계속 평생 학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탈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은 무엇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사회 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사회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그런 이제 그 나의 인식이 어디까지 도달되어 있고, 그것이 인식의 지평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만을 취합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죠. 그런 인식을 들다 보는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의 궁극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강점을 이쪽에 보면 단결력이 강하고 침착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고 역할 충실성을 가지고 있고 참을성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세터민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강점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무용고 세터민 청소년을 위해서 생활 공동체 및 안정망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요. 대안적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중고교 학력 인정을 하는 우리 대한 학교 중에서 한국이 한 군데라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 지금 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통 하나원에서 퇴소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하나에 이제 한국인 어머니 아니 저기 어 자기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재혼을 해서 사는데 한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서 결국 두 어, 모자가 이 굶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도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제 우리가 중장기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의 순차적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이의 미학을 발견하고 서로 이제 긍정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도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네, 2교시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